천하 대세는 흩어지는 게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지는 게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된다. 우리 2022학년도 3월 첫 중국어 수업 시간.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왕조가 어느 시대에 지금까지 쭉 연결됐는지 간단하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사실은 이게 좀 비교적 좀 긴 시간이 필요한데 아주 짧게 쭉 지나갈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설명을 할 때 보통 하나라부터 시작을 하거든. 하나라.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자, 요 하나라부터는 그 역사 이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시기가 색깔을 좀 치자. 그지? 요 시기가 당연히 이제 기원전이 되겠지. 기원전 2070년경. 2070년경. 기원전 2000년대 그러면 우리는 그 고조선을 볼 수가 있지. 고조선. 예쁘게. 저 고조선이 기원전 몇 년인지 아는 사람? 우리 기록에 보면 삼국유사에 2333년 당군왕검이 아사들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이 이제 창업을 했단 말이야. 자, 하나라가 2070년도부터 얘네들이 1600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 왕조가 상왕조예요. 상왕조인데 이 상왕조는 이어서 기원전 1600년부터 역시 기원전 1046년인데 이 상왕조부터는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서로 확인이 된, 문자로 확인이 된 최초의 왕조가 되는 거야. 아직 이전까지는 증거물이 아직 안 나왔어. 확인이 안 된 시대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라부터는 우리가 볼 때 중국의 세습왕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세습왕조. 뭐지? 세습왕조가 뭐지?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 이전까지는 부족에서 지명을 해서 후계자를 물려줬단 말이야. 지명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부족에서 리더, 우두머리를 맡을 만한 사람이 맡았겠지. 그러나 이 하나라에 접어들면서 하나라를 성립한 우왕이 역시 후계자를 지목을 했는데 우왕의 아들이 후계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 세습왕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상왕조는 자 문서로 기록된 최초의 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시기.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주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자 봉건제도 주나라면, 자 오늘의 서안 인근에 있는 자 호라고 부르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주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가 기원전 1046년. 이 주나라는 기원전 256년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주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명칭이 나올 수가 있어. 이 주나라는 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중간에 기원전 771년 여기까지를 서주시대라고 그러고 서주시대라고 그러고 요 이후를 동주시대라고 그래. 동주시대. 그럼 동주시대가 기원전 771년부터 진시황이 천하를 재통일할 때까지 기원전 221년까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동주시대를 또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라서 기원전 771년에서 476년까지를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하고, 춘추시대라고 하고, 요 475년부터 요 진시황이 천하를 재통일할 때까지 이때를 전국시대라고 그래. 춘추 전국시대란 말은 들어봤지?
이때가 이제 전국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뭐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고대 문예부흥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철학, 사상, 중국 인문학의 어쨌든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뭐 주나라 시기가. 그래서 요 사이에 뭐 기원전 550년대 뭐 공자라든지 그 좀 이전에 뭐 노자라든지 또 이후에 뭐 묵자 뭐 이런 사람들 맹자 뭐 순자 뭐 역대 정치 사상가들이 이때 다 출연을 했단 말이야. 자, 이 주나라가 그래도 꽤 오래 유지가 됐어, 그지? 쭉 유지가 되다가 250년. 그러니까 이 주나라를 서주와 동주로 나누는 거는 뭐냐면 그나마 서주 시대까지는 소위 봉건제도를 이끌던 천자 왕의 권위가 먹혀 들어가던 시대란 말이야. 근데 이게 소위 봉토라 그러지 친척이라든지 공신들에게 땅을 나누어줘서 다스리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그 제후에 따라서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그 지역의 힘이 강해지겠지. 그래서 요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천자가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 지방 제후들의 통제가 불가능한 시기가 되는 거야. 그걸로 기점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춘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그 각 지역의 군소 제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던 때야. 서로 위에 통제가 안 돼.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 지역의 영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천자가 야 쟤들 좀 정리하고 와 그러면 지역 제후들이 가고 정리를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안 된 말 통제가 춘추 시대에 굉장히 많이 막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격으로 각 지역 제후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좀 정리가 된단 말이야. 정리가 돼 7개 나라로 7개 나라로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의 진나라가 나머지 6개국을 정리를 하지. 그래서 통일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이게 진나라야. 진나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지? 그 마포에 가면 이거 식당도 있는데 황태 잘하는 식당도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 진. 누가 생각이 나? 그렇지. 진시황이 생각이 나지. 자, 진시황이 생각이 나. 예, 진왕정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시키는 거야. 통일을 시키는데 이 통일을 시키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위대한 거야. 그래서 야, 좀 내가 여기에 좀 걸맞는 새로운 호칭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황제라는 명칭을 생각을 하지, 그지? 황제는 이 삼고시대 때에 소위 말하는 그 삼황오제라는 전설적인 리더, 여기서 따온 거야. 여기서 따온 거야. 그래서 황제라는 명칭은 어디서 생겼다? 진나라에 처음 생긴 거야. 누가 처음 썼어? 진시황이 처음 쓴 거야. 그래서 황제라는 호칭을 처음 쓴 사람, 이 시가 시작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진시황을 시황제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이 아니고 시황제. 줄여서 어느 시대야? 진나라 시대 때니까 진시황제라고 부른 거야. 우리가 줄여서 진시황. 명칭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래가지. 221년에 천하를 통일하고 불과 15년 후인 BC 206년에 결국은 진나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장기판의 초한. 아마 초한지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야. 초한지. 들어봤니? 재밌어. 특히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 읽었던 거는 10권짜리였는데 김팔봉이라는 사람이 쓴 통일천하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다시 나왔더라고. 초한지라는 제목으로. 나는 10권짜리를 봤었는데 3권으로 해가지고 다시 나왔던데 혹시 기회가 되면 읽어봐. 아주 재밌어. 그래서 진나라 말기의 혼란기를 정리를 하고 다시 한나라. 자, 한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자, 이 한나라는 중국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왕조지.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족, 지금 중국의 한위, 한어, 다 여기서 온 것 같아. 예, 중국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왕조가 되겠지. 얘가 BC 206년에서 얘가 이제 기원전으로 넘어가, 기원후로 넘어가 AD 220년까지 유지가 돼. 물론 요 중간에 약 기원후 9년에서 한 25년까지 한나라 때 재상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 예? 자기가 왕이 돼. 자기가 황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 이름을 새로운 신자를 써갖고 신이라고 붙이고 잠깐 왕노릇을 했었어. 25년도에 후손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을 해서 다시 한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25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얘도 앞을 전한, 뒤쪽을 후한 이렇게 부르지. 자, 한 하면 너희들 뭐 한무제, 뭐 한사군 설치,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 그지? 바로 여기까지. 고조선이 2333년부터 지금 문헌상으로는 어디까지 유지가 되냐면 바로 한대 기원전 108년까지 유지가 된단 말이야. 108년까지 유지가 돼. 잘 안 나오죠, 갑자기? 108년까지 유지가 돼, 우리 고조선이. 자, 한나라 다음은 어딜까? 너희들이 다 아는 시대야. 자, 중국 역사 그러면 중국 역사의 부분 중에서 너희들이 제일 익숙한 시대. 그러면 뭐 시대지?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그렇지, 삼국시대야, 삼국지. 바로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된단 말이야.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면 어느 나라지? 어느 나라야? 나라 이름.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렇지. 좋아. 위초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지. 이건 이제 그냥 한글로 쓸게. 자, 위촉고, 촉한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얘가 이제 한나라를 이어받았다고 그래서 촉한이라고 부르는데, 위촉고. 이 삼국시대가 이제 기원 후가 되지. 220년부터 280년까지 약 60년간 유지가 돼. 60년간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위나라가 220년에서 265년까지 한 45년간 유지가 되고, 총나라가 221년부터 263년까지, 네, 오나라가 제일 오래 가요. 220년부터 280년까지 가는데, 요 다음이, 자, 우리가 이쯤에서 잠깐 보고 가야 될 문장이, 저帮我念一遍吧。分久必合，合久必分。分久必合，合久必分. 자, 요게 이제 삼국지의 첫머리에 나오는 표현이야. 천하 대세는 흩어지는 게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지는 게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된다. 중국의 역사적인 흐름이 다 그래. 여기서 분열이 됐다가 다시 합쳐지고, 다시 분열이 됐다가 합쳐지고, 다시 분열이 됐다가 다시 합쳐지는데, 그 다음 조대가 진나라예요, 진나라. 이 진은 앞에 진시황의 진하고는 좀 다르지. 이 진나라는 바로 이 위나라를 계승하는데, 위나라 조씨 가문에서 재상을 하던 사마 가문이 이어받아. 이건 무슨 뭐 혁명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위나라의 마지막 왕이, 당신이 왕이 하는 게 더 좋겠다. 넘겨줘 버려. 그래서 진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이 진나라는 265년도에 성립이 되는데, 뭐하고 일치하지? 위나라의 마지막하고 일치를 해. 근데 보면 아직 삼국시대는 끝나지 않았지, 그지? 그래서 위나라가 진나라로 계승이 되면서 고전에 이제 초기 아웃이 됐지. 그 다음에 진나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기원전 서기 280년에 오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그래서 이 진나라는 420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통일왕조로. 얘네가 다시 분열이 돼요.
뭐냐면 남북조 시대.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지 몰라. 역사 좀 공부한 친구들은 이 남북조 시대로 다시 분열이 된다. 남북조 시대. 근데 이때가 좀 뭐 한 10여 개 나라로 다시 10여 개의 나라로 다시 분열이 돼요. 뭐 송제, 양진, 북이, 서위, 동이, 북제, 북주 뭐 이렇게 다시 분열이 돼요. 다시 분열이 돼서 요게 420에서 598년까지 조금 길게 유지가 되지, 그지? 남북조 시대. 그 다음이 다시 통일이 돼요. 뭘로 통일이 될까? 얘 들은 적이 있어. 수나라. 수나라 들은 적 있지? 들은 적 있니? 수나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는데? 수나라를 언제 건국을 하냐면, 요 581년에 개국을 해서 얘 불행하게도 오래 못 가요. 618년. 그러니까 불과 뭐 한 30여 년까지밖에 못 가지.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 612년도에 살수대첩. 고구려에. 고구려가 지금 보면 이제 고조선이 여기서 끝나고 요 교묘하게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가 우리도 시작이 되잖아, 그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러면 우리의 신라가 이제 제일 먼저 성립이 되는데, 신라가 이제 요 무렵에 생기는 거야. 요 무렵에 신라가. 그러면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개국을 하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935년까지 가요. 935년까지 가. 그리고 고구려가 37년에 개국을 해서 668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18년, 기원전 18년에 성립해서 660년에 이제 멸망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수나라 시대는 결국은 뭐야? 수나라 시대는 고구려 시대지, 그지? 고구려하고도 겹치지. 뭐 삼국시대하고 다 겹치기 비슷하게 얼추 다 겹치지만, 고구려를 침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에는 수나라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당나라도 그렇고 중원을 다 통일한 후에는 항상 동북 지역이 눈에 가시란 말이야. 그쪽을 정복을 안 하면 이게 완전히 정복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수양제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을 하지. 그럼 생각나는 사람 없냐? 고구려 장군?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 니네 국사 공부 배우잖아. 뭐 살수대첩 이런 거 들어봤어? 네. 그 지역 612년도에 살수대첩으로 대패를 하게 되지, 수양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동기가 돼서 수나라가 내부적으로는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국가 재정,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탄을 맞이했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불과 6년 후에, 살수대첩 6년 후에 결국 수나라가 몰락을 한단 말이야. 이걸 바로 이어받은 나라가 당나라야, 당나라. 자, 한나라에 이어서 중국의 최전성기, 가장 강력했던, 뭐 이때 군사력도 상당히 강력했다 그래. 이 당나라가 온단 말이지. 이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최절정기가 거의 당나라하고 겹쳐. 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 당대하고 거의 겹쳐요. 거의 겹쳐.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통일을 하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백제가 이제 먼저 멸망을 하고, 마지막에 고구려 628년에 멸망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니네 영계소문이라고 들어봤지? 영계소문, 단재 신채호 선생인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연계소문을 꼽았단 말이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륙 진출, 우리나라에서 대륙 진출에 대한 어떤 그런 야심이라든지 포부가 거의 있었던 유일한 왕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영계소문이라는 인물은 있잖아. 중국을 대표하는 그 문화 중에서 경국이라는 게 있어요. 경국. 이 경국에 있잖아.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영계소문이 나와.
되게 이제 대부분 악역으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대. 이쪽 중국 이쪽에서는 영계 소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굉장히 전쟁에도 능하고 싸움을 잘했나 봐. 전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고구려는 결국 영계 소문이 죽으면서 무너졌거든. 영계 소문이 죽으면서 후계자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자식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심지어는 장남은 당나라로 가.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다가 뭐 대통령이 망명이지, 망명. 당나라 심지어 망명을 가고, 뭐 남아있는 아들들은 또 뭐 백제나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말기에 신라가 당나라에 요청을 하지, 연합전선을 구출해서 기회는 이때도 고구려를 칩시다.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이때 고구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자, 당나라가 역시 후반에 가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분열이 되지. 그래서 여기 5호 16군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공식 명칭은 5대 시대라 그래. 5대 시대는 많은 나라들이 혼재, 뭐 북방의 이민족들부터 해서 5대 시대가 접어드는데, 이때도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해. 907년부터 960년까지 유지가 되지. 그 다음에 다시 통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적 있는 송나라. 자, 요때가 굉장히 요때부터 좀 복잡해져요. 중국 북방의 민족들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야, 이 시기가. 뭐 요나라, 거란, 퉁구스족하고 뭐 몽골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유목민족 거란, 그 다음에 금나라, 금나라라고 들어봤니? 뭐 여진, 말갈, 만주족이 혼합되어 있는, 뭐 요 시기, 이 송대 시기에 거의 다 있었거든, 얘들이. 송나라가 960년부터 1279년까지 아마 이 무렵일 거야. 여기까지 유지가 되는데, 요 다음 세대가 원나라예요, 원나라. 원나라가 1206년도에 그 태무진, 너희들이 징기스칸이라 알고 있는 태무진이 그 북방 종족들을 다 통일을 시키지. 통일을 시키고 그 후대에서 원이라고 명을 칭하고 개국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송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언제 멸망을 시켜? 이때 멸망시킨 거야. 징기스칸이 1206년도에 북방 유목민족을 통일을 시켰는데, 약 70년 후에 남아있던 남송, 송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자, 원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지. 원나라가 1206년에서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1368년까지 유지가 되고, 1368년부터 이제 어디로 가지? 일로 와야 되나? 명나라가 시작이 되지. 명나라 1368년 명나라가 시작이 돼서, 명나라가 어디까지 가냐면 1644년까지 가요. 1644년까지 쭉. 그럼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요 중간에 우리가 고려시대가 있었어. 고려시대 이네들 그 이성계 위화도 해군이 요 무렵이야. 위화도 해군이 언제였냐면 1388년 이성계가 위에 가서 북방을 정보를 하고 보냈더니 군대를 돌려가지고 대륙 공격을 하네. 그래서 결국은 1392년 고려가 멸망을 하고 1392년 조선이 개국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요 무렵이야. 요 무렵, 명대. 그래서 요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나오지. 청나라. 이 청나라가 바로 다시 북방의 유목민족을 통일시킨, 처음에 얘네들이 후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청나라가 1616년도에 개국을 하는데 후금이라고 불렀어요. 금나라의 후손이라는 거야. 금나라가 뭐야? 말갈, 여진, 만주 뭐 이런 애들이 합쳐져 있는 민족이지. 요때 개국이 되고 1244년도에 북방의 만리장성을 넘어서 북경을 공격을 해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그 뒤에 나선이 취고 내가 찢은 청마 구공 나 호험인의 산 지역 선명이자
증산. 金山 증산. 경산공원일 거야. 그 경산공원 중턱에 가면 지금도 있어. 마지막 황제가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은 데가. 그래서 청나라도 1616년도에 개국이 됐지만 여러분 1644년도에 명을 멸했단 말이야. 북경으로 진주를 하면서. 그래서 얘네가 어디까지 1911년까지 1912년도에 뭐가 일어나? 손문 선생의 신해 혁명. 자, 신해 혁명이 일어나서 중화민국 공화정이 개국이 되지. 내가 1912년. 얘가 어디까지 유지가 되는 거야? 1949년까지 유지가 되고 1949년 10월 1일 날 지금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성립이 되는 거야.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시작을 선포를 했지. 그래서 지금 현대까지 이르고 있는 거야. 자, 기원전 2000년부터 현재 약 4000년 정도. 지금 이제 큰 왕조만 굵직굵직한 것들만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 왕조가 2년짜리, 3년짜리, 뭐 5년짜리, 10년짜리 되게 많았다고. 산재했던 국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갔어. 그 1000년, 500년, 800년 되게 오래 가서 우리나라 역사 정리하는 건 사실상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니들 사실은 한국사 같은 과목들도 교과서 전체를 한번 통독을 하고 우리나라 연대,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는 있잖아. 그 연대 조대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연대 조대를 이렇게 딱 잡아놓잖아. 잡아놓으면 중간에 시대적인 상황의 비교라든지 또는 중간중간에 발생했던 사건들이 각 조대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딱 연결해버리면 역사가 그래서 되게 재밌다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요 사이사이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재밌는 얘기 되게 많단 말이야. 그건 시간 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요 시간으로 보는 중국 전체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자 질문. 그러면 손 들어봐.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반장으로 1학기 반장으로 박수. 당신이 최고라는 걸 잊지 마세요.